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완치라고 진단을 내리면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고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어깨가 굳는다고 해서 프로즌 숄더, 동결견이라고 많이 불리고 이제 조금 중년에 많이 걸린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 질병입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GH 관절에서 점진적으로 통증과 강직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으로 40세에서 60세 여성에 더 많이 발병된다고 나와 있고 당뇨병과 이제 낮은 BMI 그리고 낮은 BMI가 IAC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소임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적인 원인으로는 외상과 같은 전신적, 내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 이게 MRI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통 일단은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가 이제 4mm 이상일 경우 그리고 캡슐이 이제 7mm 이상일 경우를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로 진단을 하고 보통 이제 MRI를 볼 때는 우리 겨드랑이에 있는 엑실러리 리세스를 많이 보는데 왼쪽에 이제 보면은 저기 화살표 동그라미 침대가 얇은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두 개 사진을 보면은 왼쪽과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위쪽에 슈프라스피나투스와 이제 이쪽 앞쪽에서 관절경으로 본 사진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프레이징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드라이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즌 단계에선 유착이 시작돼 가지고 조금 더 드라이한 게 덜해진 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로는 어플라이 스크래치 테스트 그리고 거드 테스트 이 거드 테스트의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글레노히머럴 조인트의 포스테리얼 캡슐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그리고 GH 패시브 어브덕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리트먼트입니다. 우선 우리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는 크게 1단계 결빙기, 2단계 동결기, 그리고 3단계 해빙기로 나뉘는데 1단계 결빙기 같은 경우는 통증과 함께 LOM이 시작돼 가지고 이 단계에서의 이제 목적은 뒤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통증 감소가 목적이고 2단계에서는 이제 LOM이 극대화되므로 이제 그 LOM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랭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1단계 프리징 페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프리징 페이스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보통은 이게 논문마다 3단계 또는 이제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1단계에 이제 염증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질병이 처음 발병하면은 염증기가 있는데 저희가 염증기를 빼고 프리징 페이스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이 갑자기 악 하고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다가 본인이 이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쯤에 병원을 내원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논문에서도 이제 염증기를 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논문에도 다 보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로 인해 갖고 염증기에 이제 내원한 환자의 경우는 어떤 거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염증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제일 처음 무엇을 적용하죠? 보통 이제 염증 제일 있을 경우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이제 우리 다 아는 프라이스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염증에 쓸 수 있는 전기 치료인 ICT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3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염증기를 제외하고 프레이징 페이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레이징 페이즈는 보통 이제 3개월까지 그 기간을 보통 많이 논문에서 보고 있고 그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결빙기에서는 플렉션,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등의 이제 ROM에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나이트 페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아까 말했듯이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리징 페이지의 목적은 통증 조절입니다. 먼저 환자 교육입니다. 질병의 자연적인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고 기능적이고 통증이 없는 ROM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 수정을 촉진 그리고 환자의 현재 과민성 수준에 맞춰 스트레칭 강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그 열 효과를 하고 이제 초기 PROM 운동을 위해 핫팩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감소를 위해 텐스를 해주는데 이때 자극점은 가장 심한 통증 부위이고 주파수는 150Hz, 시간은 15분 정도. 강도는 역시 바로 직전까지 하고 범위는 25에서 35mA.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전체적인 ROM은 흔들고 이제 코드만 엑서사이즈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리징 페이즈 같은 경우도 ROM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페인 감소가 목적이지만 역시 PROM 그리고 AAROM을 적용해 주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ROM 운동을 통해 스트레칭 효과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핑거 클라이밍 운동을 통해 이제 플렉션과 어브덕션 운동을 할 수 있고 끝범위가 아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해서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실시할 수 있고 근손실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고 강화보다는 이제 통증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ROM 증진을 위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 주는데 이때 그레이드 1, 2와 3, 4 중에 1, 2를 적용한 게 좋고 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또는 이제 스무스한 스트레칭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즌 페이지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은 이제 프로즌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이제 ROM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ROM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ESWT를 적용해 주는데, 이 ESWT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조직의 미세한 상처를 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방향은 GH 조인트의 이제 앞쪽에서 뒤쪽, 그리고 아크로미온의 안테리얼 포션에서 그 손가락 한 개의 너비 정도의 방향으로 적용을 하고, 치료 세션은 각 부분 450에서 500회, 총 1350에서 1500회. 에너지 플러스 밀도는 0.6mJ per 제곱밀리미터, 그리고 주파수는 1.25Hz로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조직에 미세한 외상을 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크라이오젯을 이용하거나 아이스 치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환자에게 실제로 그 아이스 치료나 이제 크라이오젯을 한 논문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풀바디 크라이오 세라피를 적용하게 되었고 요 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0도에서 상당한 바스 감소 보고 그리고 주 6회에 4분 노출 하루 2회 적용하고 마이너스 50도 및 마이너스 110도 교대 챔버를 적용합니다. 보통 이 장비 같은 경우 아마 병원에 많이 배치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라이오젯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염증 그 부종을 줄이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 이온 삼투요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염화칼슘 그 이온 삼투요법과 단파 투열 요법을 이제 단독으로 사용한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같이 사용한 논문을 비교했을 때 저희는 이 염화칼슘 이온 삼투요법과 단파 투열요법 둘 다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이 염화칼슘 외에도 리도카인을 이용한 이온 도입법에서 이제 ROM 어깨 기능 개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된 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인대 과학 긴장이나 과흥분을 감소를 위해서는 염화칼슘 그리고 초기 염증 질환에는 덱사메타손 그리고 통증과 염증의 리도카인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선택해서 치료사의 그 수준에 맞춰 갖고 선택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증 감소를 위해 텐스를 적용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저항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의 재활 과정에서는 로테이터 커프의 이제 그 점진적인 재활이 필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저항 운동을 할 때도 지금은 아직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찾은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였는데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ESWT 스트레칭,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물리치료 기술 및 양식은 동결 해동기 환자의 통증 수준, 운동 범위 및 기능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거가 아직 그 논문 수준에서는 많이 있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제 물리치료와 하면은 충분히
ROM과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WBC가 훌 바디 크라이오 세라피, PNF 기법,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지속적인 PROM 강화 운동은 동결, 해동기 환자의 통증 완화, ROM 개선 및 기능 상태 측면에서 이제 중간 정도의 증거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은 통증적인 측면에서는 ESWT, 점진적 정적 스트레칭, 동적 견갑골 인식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가 장기적인 6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ROM 측면에서도 역시 ESWT, 점진적 정적 스트레칭, 동적 견갑골 인식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가 이제 역시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과 PNF HR 스트레칭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울트라소노그래피 대해서는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 환자에게 이제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저희가 찾은 논문, 다른 논문에서는 이 그 초음파와 이제 샴 초음파를 비교한 다른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면서 그 논문을 봤을 때는 두 개 둘 다 이제 어데이시브 캡슐라이티스의 그 치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두 개 사이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울트라 사운드보다는 저희는 텐스를 사용하는 게 더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프레이징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트레칭을 위해 ROM 엑서사이즈 역시 필수적인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동기입니다. 해빙기입니다. 해빙기에서는 일단 웜업을 위해 이 단파 투열요법을 사용하는데, 단파 투열요법은 통증 감소랑 ROM 증진에 효과적이고, 통증 감소 효과는 텐스랑 그 비슷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파 투열이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3단계에서 로테이터 커프의 강화 운동은 필수기 때문에 이제 어깨 전반적인 플렉션, 익스텐션, 어브덕션, 어덕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점진적 강화 운동이 필수고, 역시 이때는 2단계와 다르게 이제 끝범위까지 이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레퍼런스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그 1, 2, 3단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논문을 찾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찾은 결과는 논문에서 정확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기선 여기다, 여기선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없고, 결국 치료사의 이제 주관적인 선택과 기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 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뭘 써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아마 그 1단계 통증 목적에 따라서 이제 앞에 나왔던 이 인자 도구들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완치라고 진단을 내리면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게 인자의 추세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인자들은 이렇게 페인 컨트롤이나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심텀을 막는 것보다는 근본을 치료하자라는 데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치료가 된 ESWT 좋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보면 스트레칭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가 그레이드 A입니다. 이게 제일 좋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숄더 환자, 이렇게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는 질병을 놓고 보자면, 이거는 발표자한테 질문입니다. 어떨 때 이 진단명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게 흔히들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캡슐이, 우리 이제 조인트 캡슐이 저들끼리 이렇게 뭐 붙어버렸구나, 뭐 이렇게만 추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진단 기준이 나타나죠. 리가멘트랑 캡슐이 두꺼워졌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뒤에 하나 더 추가로 나오기를 텐던이 드라이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텐던이 드라이해졌다는 말은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 그러면은 심텀, 눈으로 보이기에 LOM이 나타났고 페인이 있으면은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진단을 내린다는 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리가멘트나 캡슐, 텐던이니까 근력 강화의 목적을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의 목적을 가져가야 될까? 스트레칭의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인자는 제가 뭐 굳이 입댈 거 없이 잘 설명이 되었고, 운동 치료에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익스터널, 인터널 안 올라가니까 플렉션, 에비덕션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하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동작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동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팔을 들 때 팔이 어쨌든 머리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동반돼야 돼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동반돼야 돼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반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팔을 들 때 지금 보면 동작이 잘 안 나오게 된 거죠. 두꺼워지면서 텐던 탄력이 떨어지면서 안 나오게 됐으니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세해야 되는데 익스터널이 동반돼야 되는데 익스터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익스터널로 스트레칭을 해서 인터널을 늘려야 될까요? 인터널로 스트레칭해서 익스터널을 늘려야 될까요? 인터널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교과서적으로 스트레칭 해야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히 뭐가 중요한지 잘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강화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근력 강화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핑거 클라이밍이나 뭐 스트레칭 하는 거는 꼭 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셀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 잘하려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 A 못하는 치료사 만나면은 할 때 뒷다 아픈데 잘 안 올라가는데 잘하는 치료사 만나니까 좀 별로 안 아픈데 더 잘 올라간다라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인터널 스트레칭 확실히 만들어주고 갈 때 익스터널 동반하면서 올릴 것이냐 그냥 딥다 올릴 것이냐 이런 차이점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은호가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숄더 쪽에 문제가 났을 때 우리 흔히들 트라페주스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좀 재밌어 하는 추세예요. 요즘 거라고 해야 될지 좀 퀘스천 마크긴 한데 뭐 투수들이 공 던질 때 나타나는 숄더 문제,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프로즌 숄더 문제,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데나이티스 등등의 여러 가지 숄더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트라페지우스의 균형이 깨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트라페지우스는 어퍼, 미들, 로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과흥분을 하고 뭐가 흥분도가 떨어져 버릴까요? 숄더 쪽에 문제를 겪고 나면 우리는 아프면 어깨를 이렇게 하고 삽니다. 어디가 흥분도가 높아진다? 어퍼가 흥분도가 높아지면은 어퍼와 반대의 힘을 갖고 있는 로어는 낮아져요. 그래서 숄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 트라페주스의 로우 파이버를 강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요즘에 하나의 연구 테마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나중에 추후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숄더 쪽 문제 난다? 그럼 로우 트라페스 강조 이거 해가지고 뭐 바이오 피드백 치료해야 된다 뭐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 여러 중재들 요즘에 한참 연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